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봉화마을 사저 뒷산에서 투신해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결국 서거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시신은 지지자들과 주민들의 오열 속에 봉화마을 회관에 안치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가족들에게 남긴 유서에서 자신 때문에 여러 사람이 받는 고통이 크고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며 검찰 수사를 받느라 힘들었던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정부는 유가족들이 원할 경우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민장으로 치르겠다고 밝히고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애석하고 비통한 일이라면서 깊은 애도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여야 정치권과 전직 대통령들도 일제히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시민들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종교계도 비극적인 일이라고 밝히는 등 전국에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수사팀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미국 CNN과 일본 NHK 등 해외 언론들도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루면서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한국 사회에 미칠 파장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울의 한 어학원 강사 2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과 함께 생활한 4명도 신종플루 추정 환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온 나라가 충격과 비탄에 빠진 하루였습니다. 오늘 아침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신이 김해 봉화마을에 안치됐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김해 봉화마을에 노 전 대통령을 애도하는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해가 안치된 빈소에는 천정배와 안희정, 한명숙 전 총리 등 참여정부 때 측근들이 찾아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막화해야 될 텐데. 이 비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봉화마을을 찾은 이회창 대표는 노사모 회원과 지지자 등의 항의에 빈소를 찾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유해는 빈소가 차려진 마을회관에 도착했으며 장남 건호 씨와 딸 정현 씨가 지켜본 가운데 입관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노사모 회원과 지지자, 주민 등 수천여 명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직접 확인하며 크게 오열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 대통령이 가신 헛되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노사모 회원과 지지자 등 천여 명은 오늘 밤 늦게까지 촛불을 밝히고 노 전 대통령을 애도하며 밤을 지샐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병원에서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신은 오늘 오후 고향 봉화마을로 옮겨졌습니다. 이철재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신이 검은색 운구차에 실립니다. 오열 속에 운구차가 출발하기 시작해 경찰 병력의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고 있는 병원을 빠져나갑니다. 뒤이어 참여정부 시절 강요 등 측근과 유족 등을 태운 버스와 승용차 등이 운구차를 뒤따릅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신을 실은 운구차는 경찰의 호위 속에 고속도로를 거쳐 빈소가 차려진 고향 경남 봉화마을로 향합니다. 출발 1시간 정도인 오후 6시 반쯤 운구 행렬은 유족과 마을 주민, 지지자 등이 모여있는 고향 봉화마을 앞에 도착했습니다. 운구에 앞서 양산 부산대병원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전해들은 측근들과 민주당 지도부, 노사모 회원 등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오전에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문해 권양숙 여사를 만난 데 이어 오후에는 안희정 최고위원과 한명숙 전 총리 등이 잇따라 방문해 고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재입니다. 사저 뒷산에서 스스로 몸을 던진 노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인은 머리 손상이었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6시 45분쯤 김해 봉화마을 사저 뒷산의 한 바위에서 투신했습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까지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서거했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이고 슬픈 소식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오늘 오전 9시 30분경 이곳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의료진은 밝혔습니다. 의료진은 노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인을 두부 손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두개골골절과 기내증, 뇌자상이 확인되었는데 두부의 외상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아침 산에 오르기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근에 자신의 심경을 담은 짧은 유서를 남겼습니다. 퇴임 후 고향에서 환경운동을 펼치며 자연인으로 살고자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하지만 퇴임 1년 뒤 검찰 수사에 따른 정신적 압박과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향년 63세로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오늘 새벽 사절을 나선 노 전 대통령이 봉화산에 올라 투신하기까지의 과정 되짚어봅니다. 송수진 기자입니다. 노 전 대통령이 봉화산에 오르기 위해 사절을 나선 것은 오전 5시 45분쯤. 평소 권양숙 여사와 함께 오르는 등산길이지만 오늘은 이병춘 경호과장 한 명만 동행했습니다. 유서 작성 시간이 오전 5시 10분인 점에 미뤄 노 전 대통령은 잠을 이루지 못해 초췌한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회색 점퍼에 등선화 차림의 노 전 대통령은 오전 6시쯤 사저에서 50m 정도 떨어진 봉화산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등산로를 오른 지 40여 분, 노 전 대통령은 사저에서 직선거리로 200여 미터 떨어진 부엉이 바위 뒤편에 올랐습니다. 해발 100m 정도에 있는 부엉이 바위는 경사가 가파른 데다 절벽이 이어져 평소에도 인적이 드물었던 곳. 부엉이 바위에 서서 숨을 고르던 노 전 대통령은 곧 이병춘 경호과장에게 담배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경호과장은 가져올까요라고 되물었고 노 전 대통령은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던 노 전 대통령은 봉화마을과 사절을 내려다보며 사람이 지나가네라고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대화가 오가던 것도 잠시. 노 전 대통령은 높이 30m의 부엉이 바위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투신한 뒤 병원으로 옮겨진 노 전 대통령은 결국 소생하지 못했습니다. 투신에서 병원 이송까지 긴급했던 과정을 최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남 김해 봉화산 7부 등선에서 투신한 시각은 오늘 아침 6시 45분. 등산을 하자며 경호관 한 명과 함께 사저를 출발한 지 1시간 만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투신 직후 경호관에게 엎혀 곧바로 산 아래로 옮겨졌고 아침 7시 차량을 통해 인근 김해 세영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은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인 노 전 대통령에게 30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바로 부종했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특별히 더 진행한 건 없었습니다. 굉장히 위독한. 7시 35분, 노 전 대통령은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다시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8시 13분, 부산대병원 응급센터에 도착한 노 전 대통령의 상황은 매우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도착 당시 의식은 없었으며 자발호흡 역시 없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상 박동이 없는 상태였으며 부산대병원 핵심 의료진의 필사적인 심폐소생술이 1시간 남짓 이어졌습니다. 9시 30분 노 전 대통령은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서거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오늘 새벽 사절을 나서기 직전에 짧은 유서를 남겼습니다. 이 착잡한 심경과 가족들에 대한 당부가 담겨 있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전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등산하러 가기 30분 전에 자신의 노트북에 짧은 유서를 남겼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의 고통이 크다는 제목의 유서 첫머리에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며 최근의 심경을 담았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밖에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며 힘들었던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라며 선문답 같은 착잡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유서 마지막에 가족들에게 화장을 해달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달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예, 대단히 충격적이고 슬픈 소식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가족들 앞으로 짧은 유서를 남기셨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동지이자 영원한 동반자였던 문재인 전 실장과 측근들은 엄청난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병원에서 남편의 시신을 확인한 권양숙 여사는 그 자리에서 실신했습니다. 형 노건평 씨는 장례를 위해서 구치소에서 잠시 풀려났습니다. 송명희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9시 25분쯤 양산 부산대병원에 도착한 권양숙 여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신을 확인한 뒤 오열하며 그 자리에서 실신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오늘 새벽에 남긴 유서에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고 했지만 36년 반려자를 잃은 권양숙 여사는 극심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권 여사는 노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검찰에 소환되기 직전엔 모두 내 책임이라며 울먹였고 현관까지 따라 나오면서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는 오늘 오후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건평 씨가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9일 오후 5시까지 6일 동안 노 씨의 구속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노건평 나간다고 아까 연속 이어서 4대 쭉 이어서 나갔잖아요. 네. 그 차량이라고.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건평 씨가 동생의 서거 소식을 전해 들은 뒤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습니다. 노 씨는 구치소를 나와 곧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빈소가 차려진 봉하마을로 향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충격의 현장 봉화산, 그리고 운구 행렬을 맞는 침통한 봉하마을의 모습을 홍서구 기자가 헬기를 타고 취재했습니다. 김해 봉화마을 뒤 봉화산의 붕엉이 바위. 등산로를 따라 바위 끝까지 가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아래로 높이 30여 미터의 가파른 절벽이 펼쳐집니다. 노 전 대통령 투신 현장 부근엔 무전기를 든 경호원들이 곳곳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막습니다. 봉화마을 사저엔 적막감만 감돌았습니다. 지지자들이 존경과 사랑을 담아 설치한 노란 리본줄은 이제 추모의 상징이 됐습니다. 마을 앞길은 몰려든 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봉화마을로 들어오는 운구 행렬. 마을 진입로 양편 갓길엔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을 보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마을 안은 운구 행렬을 맞는 인파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운구차가 멈추고 유족들이 흐느끼는 가운데 아들 건호 씨가 아버지의 시신을 맞이합니다. 측근들로 이뤄진 운구 행렬은 분향소로 향했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고향 마을에서 마지막 길을 가기 위한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김해 봉화마을로 가봅니다. 김현수 기자. 네, 봉화마을입니다. 네, 그 추모 행렬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죠. 네,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이곳 봉화마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문하는 추모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그 숫자가 수천 명을 넘어섰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 반쯤 양산 부산대 병원에 안치돼 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신이 옮겨진 뒤 저녁 8시쯤 봉화마을 회관에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방금 전 입관 절차가 끝나면서 조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오늘 오전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근 주민을 비롯해 수백 명의 사람이 사실을 확인하러 봉화마을을 찾았습니다. 조문객들은 하나같이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애도를 나타냈습니다. 또 노사모 회원들도 속속 봉화마을로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노 전 대통령의 유해가 안치됐던 양산 부산대 병원에서 함께한 한명숙 전 총리를 비롯해 이병환 전 비서실장 등 측근과
민주당 조문단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승수 총리 등 정부 조문단은 잠시 뒤인 9시 반쯤 봉하마을에 도착해 조문할 예정입니다. 한편 권양숙 여사는 유해 운구에 앞서 봉하마을에 도착했지만 현재 사저에 머물며 빈소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봉하마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장례 형식 등 박순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는 법에 따라 국장과 국민장 혹은 가족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치러지게 됩니다. 국장은 국가가 모든 장례 비용을 부담해 9일 이내로 치를 수 있고 국민장은 장례비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해 7일 이내로 치러집니다. 지금까지 국장을 치른 경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국민장은 최규하 전 대통령이, 이승만과 윤보선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정부는 오늘 장례 방식과 관련해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유가족들이 원할 경우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민장으로 치른다는 방침에 따라 유족 측과 장례 절차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나 빈소가 봉하마을에 마련된 데다 유족들도 조용하게 장례를 치르고 싶어하는 것으로 전해져 가족장으로 치러질 가능성 또한 적지 않습니다. 국장이나 국민장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국무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장례위원회 구성과 절차가 확정됩니다. 장례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게 됩니다. 유족들이 원하는 경우 국립대전현 중원 국가원수묘역에 안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묘소 면적은 가로 16m, 세로 16.5m로 최규하 전 대통령 옆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집 가까운 곳에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달라고 유서에 언급한 점으로 미뤄 봉하마을에 유골이 안장될 가능성 또한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박순서입니다. 경찰은 노 전 대통령의 투신 과정 등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재락 기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경찰은 투신 과정 등 사고 당시 정황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훈우 경남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규모 수사본부를 김해 서부경찰서에 차리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노 전 대통령의 서거 과정에 대해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 정확한 사인 및 사고 경위를 수사하기 위하여 경남지방경찰청장을 본부장으로 경찰은 오늘 오후 5시 반쯤 김해 봉하마을 경호동에서 사고 당시 노 전 대통령과 유일하게 동행했던 이병춘 경호과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경호과장은 사고 직전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20분 정도 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뛰어내렸다고 사고 당시 정황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족의 뜻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시신에 대해선 부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내일부터 봉하마을 경호팀 관계자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애석하고 비통한 일이라며 깊은 애도를 표시했습니다. 이어서 이춘호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7시 20분 관저에 있던 이명박 대통령에게 노 전 대통령의 투신 소식이 긴급 보고됐습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이 대통령은 참으로 믿기 어렵다, 애석하고 비통하다며 긴급 의료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노 전 대통령이 끝내 서거했다는 소식에 충격과 애도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어긋남이 없도록 정중하게 모시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맹영규 정무수석을 현지로 내려보내 우선 조문하도록 했습니다. 장례 일정과 절차가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의 지원과 예우를 다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종일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EU 정상회담을 제외한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정상회담 공식 오찬에서도 건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도 26일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명복을 비는 게시문을 올리고 국민장으로 치러질 경우 이 대통령의 장례식 참석과 조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춘호입니다. 이번에는 정치권의 반응, 먼저 민주당부터 살펴봅니다. 민주당은 비통 그 자체입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문을 위해 내려간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충격이 큰 듯 비통한 표정이었습니다. 참으로 이런 갑작스런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는 충격스럽고 또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비보가 전해진 뒤 급거 경남 양산 부산대 병원으로 향했고 이후 운구차와 함께 봉화마을로 이동해 장례 절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오늘 오전 침통한 분위기 속에 긴급 지도부 회의를 갖고 노 전 대통령 서거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누가 무엇이 왜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 최후를 맞게 했는지 국민과 역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에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현 정부가 책임이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정치적 보복 수사와 민주적 후퇴가 가져온 역사적 비극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당의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했으며 해외 일정 중이던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급거 귀국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 당사와 시도 당사에는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그리고 친노 인사들과 노사모 회원들은 빈소를 찾아 비통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에 부산대병원을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친노 인사들이었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은 흘러내리는 눈물로 말을 잇지 못했고 한명숙 전 총리, 이병환 전 실장, 김두관 전 장관,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등은 비통함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을 지켜주는 데서 너무 억울합니다. 노 전 대통령의 운구 행렬은 친노 인사들과 노사모 회원들에 둘러싸여 눈물바다를 이뤘습니다. 운구 역시 대표적인 친노 인사들이 도맡았습니다. 빈소가 마련된 봉화마을에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근무자와 민주당 내 친노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정치적 타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언론과 검찰은 서로 핑퐁 게임 하듯이 주고받으면서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고 전직 대통령을 시전자폐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이자 후원자로 대전교도소에 구속 수감 중인 강금원 회장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강 회장은 변호사 접견에서 힘들 때 옆에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서럽게 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대영입니다. 한나라당 역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도 깊은 애도를 표시했습니다. 이어서 최동혁 기자입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침통한 표정으로 애도한 한나라당 지도부는 비통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당혹스럽고 또 충격을 받아서 그야말로 그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장례식은 최대한 예우를 갖춰 치를 것을 정부에 당부하면서 당사에는 근조 현수막을 걸기로 했습니다. 1차 조문단을 보낸 한나라당은 내일 박희태 대표가 귀국하는 대로 지도부가 함께 조문을 할 예정입니다. 자유선진당은 진심으로 애도한다며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분열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국민 간의 대립과 분열이 격화되는 그러한 도화선이 되기보다도 서로 이해와 화해의 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비록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정치개혁 등 평가받을 부분이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안타까워했습니다.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전직 대통령들도 일제히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비보를 접한 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에 전직 대통령들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외신과의 인터뷰 중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보고받고는 눈을 감은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비서진이 전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평생의 민주화 동지를 잃어 너무도 슬프다. 민주정권 10년을 같이 했던 사람으로서 내 몸에 반이 분리된 심정이다라며 비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또 그동안 검찰 조사 과정에서 온 가족의 혐의 내용이
매일같이 흘러나오는 긴장감과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것 같다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 노무현을 정치인으로 변신시켰던 김영삼 전 대통령도 비서진을 통해 매우 충격적이고 불행한 일이라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사저에 머물고 있던 전두환 전 대통령도 뉴스를 접한 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고 비서진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감내하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더라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꿋꿋하게 대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와병 중인 노태우 전 대통령은 TV를 통해 소식을 접하고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고 비서진이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검찰총장도 충격 속에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는 검찰 책임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기획관급 이상 대검 간부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회의가 진행됐고 형언할 수 없이 슬프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는 검찰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회의 분위기는 침통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신부님을 감안해 조사 과정에서 최대한 예우를 했는데도 이런 비극이 벌어져 망연자실을 했다는 겁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임채진 총장도 충격 때문에 말을 잇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무리한 수사가 결국 비극을 부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과 비교하면 너무 가혹한 데다 소환 조사 등으로 도덕성에 큰 상처를 줬다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을 소환한 후 3주가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도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이미 정치적, 도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택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박연채 회장은 오늘 오전 TV뉴스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져 현재 식사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의 적절성 여부와 함께 수뇌부의 서투른 판단이 비극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있어 검찰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노사모 회원들은 전국 곳곳에 분향소를 마련했습니다. 애통함 속에 검찰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한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차려진 노 전 대통령 임시 분향소에 조문객 수백 명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조문객들은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달고 영전에 흰국화를 바칩니다. 모두 노사모 회원들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좀 불행하게 된 게 많이 안타깝고 좀 슬프고 그렇습니다. 너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도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후 들어 전국 노사모 회원들은 각 지부에 임시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일부는 봉화마을로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신경 노사모 전현직 대표들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구체적 입장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당황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노사모 홈페이지에는 애도, 추모와 함께 검찰 수사를 원망하는 내용의 글이 하루 종일 폭주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시민들은 충격 속에서 착잡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선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말 오전에 들려온 소식에 시민들은 충격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방송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진짜 좀 마음이 진짜 너무 허전해가 어떻게 이게 또 안정될지 모르게 한동안 지금 마음이 좀 떨리고 좀 너무 안 된 마음이에요. 어렵게 그 과정을 거쳐왔고 하신 분이 그 전국에 이렇게 좀 모는 사람 느끼게 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셨는데 모든 국민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동하는 차량에서나 지하철 안에서도 국민들의 눈과 귀는 전직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 소식에 쏠렸습니다. 국민들의 기대를 안고 올라왔다가 결국에는 정치판이 원래 그런 것인가 참 실망스럽기도 하고. 후회해요.
후회입니다. 오후 들어 노 전 대통령의 유서 내용이 전해지면서 놀라움은 침통함과 착잡함으로 번져갔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에 좀 마음이 많이 아파서. 인터넷 공간에서도 추모와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사이버 분향소가 마련된 한 포털 사이트에는 오늘 하루 10만여 명의 네티즌이 다녀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홈페이지에는 네티즌들의 방문이 폭주해 한동안 접속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송영국입니다. 종교계도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성명을 내고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했습니다. 이중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 소식에 종교계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교 조계종은 민주주의를 위해 힘써온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애도하는 성명을 내고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25개 주요 사찰에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애도 마음을 표하며 조계사와 전국 사찰에 분향소를 설치할 것이며 49제도 조계사에서 지낼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노 전 대통령이 쓰레기에이트에 연루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충격적이고 참담한 일이라며 이 같은 불행한 역사가 또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비통함을 넘어서서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사회가 되게 하시고 화해하고 서로 보듬어주는 천주교 정진석 서울대 교구장도 충격적인 서거 소식으로 시리에 빠져있을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했고, 원불교도 노 전 대통령이 열정적으로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국가균형 발전 등이 역사의 길이 기록되리라 믿는다며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는 오늘 오후에 분향소가 마련돼서 시민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범기영 기자. 네, 덕수궁 대한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조문객들이 점점 더 늘고 있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주말 밤이지만 이곳 덕수궁 대한문 앞에는 조문객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조문을 마친 시민들이 바로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이 밤이 깊어가면서 날이 어두워지면서부터는 이 대한문 앞 인도에 자연스럽게 촛불을 들고 앉아서 평화롭고 엄숙하게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습니다. 이 조문객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금 모인 조문객만 2,000명가량 되는 것으로 경찰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객의 행렬은 멀리 시청역 주변까지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거리 분향소는 오후 4시쯤부터 조문객을 맞았는데요. 이 포털 사이트에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추모대회를 열자 이런 글이 올라온 뒤부터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었습니다. 이 검정색 리본을 단 시민들은 노 전 대통령 영정 앞에 흰 국화를 놓으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분향소 천막을 압수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한때 병력을 동원해서 분향소 설치와 접근을 완전히 막았지만 현재는 인도 일부를 열어서 조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시내 곳곳에 92개 중대 7,000명을 투입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큰 충돌은 빚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모 행사가 불법 집회로 변질되면 강제 해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세계 각국 정부는 노 전 대통령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긴급 뉴스로 상세히 전했습니다. 이병도 기자입니다. 아소다로 일본 총리는 대단히 놀랐다며 노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슬픔을 표시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매시간 톱뉴스로 전했습니다. A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has apparently taken his own life. No Moo-kien was under investigation for allegedly taking bribes while in office. 영국 BBC 방송도 사망 사실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정치 역정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노 전 대통령이 깨끗한 정치인임을 자부했지만 뇌물 스캔들에 걸렸다고 보도했고 로이터는 유서 내용까지 전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스는 노 전 대통령의 비리 혐의를 전하며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게 보인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CCTV 방송 등 중국 언론들도 긴급 기사로 소식을 내보냈습니다. 卢武铉还是第一位通过韩朝军事分界线前往朝鲜的韩国国家元首。
对于朝鲜半岛的北南关系起到了推动作用。 일본 언론들은 노 전 대통령 서거가 한국 사회에 미칠 파장에 관심을 보였고 아랍계 위성방송인 알자지라까지도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퇴임 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적을 돌아보겠습니다. 평범한 시민으로 살기를 바랐지만 현 정부와 대립하기도 하면서 결국 오늘 생을 마감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임기를 마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고향인 김해로 돌아갔습니다. 다 함께 모셔놓고 귀향 보고를 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노 전 대통령이 터를 잡은 뒤 사저가 있는 김해 봉화마을은 하루 수천 명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환경운동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드러내면서 현실 정치와는 발을 끊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치에 대해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현 정부의 정책을 직접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14선언은 지금 좀 잘 안 굴러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엔 재임 당시의 통치 기록을 불법 유출했다는 논란이 터져 나오면서 주변 인물들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아내인 권양숙 여사 등을 포함한 가족들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신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다음에 하시죠. 검찰 수사에 소망도 있으십니까? 다음에 합시다. 그리고 권 여사의 두 번째 검찰 소환이 예정됐던 오늘 평범한 생활터전으로 삼겠다던 사저의 바로 뒷산에서 투신해 생을 마감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전 대통령은 지난달 말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지 23일 만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소환에서 서거까지 정윤석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지난달 30일 검찰에 출석하기 위해 길을 나선 노무현 전 대통령. 운집한 지지자들과 취재진에게 짧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가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5시간이 넘는 상행길. 대검 청사에 들어가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1120호 특별조사실. 전직 대통령으로선 세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는 불명예였습니다. 박연차 회장에게서 600만 달러를 받은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노 전 대통령. 12시간 조사 끝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손을 흔드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검찰 조사받으신 소양 말씀해 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해서 받았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날이 밝아서야 봉화마을에 도착했고 이때부터 끝을 알 수 없는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소환 직후 검찰이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딸 정연 씨 부부가 소환됐고 권양숙 여사의 재소환도 예정됐습니다. 형사처벌 수위가 3주 가까이 미뤄졌고 노 전 대통령의 침묵도 계속됐습니다. 권 여사의 재소환이 임박한 오늘 아침 말없이 산에 오른 노 전 대통령. 검찰 소환 23일 만에 허공에 몸을 맡겼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이 박연차 게이트는 무엇이고 또 노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어떤 혐의를 받았는지 남승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7월 말 시작된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11월 검찰 고발로 이어지면서 본격 수사가 시작됐고 박연차 회장은 290억 원대 탈세와 20억 원의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정치권 로비했다는 리스트가 존재하고 있다는데 로비하셨나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리스트에 구체적인 이름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인지할 사안은 아닙니다. 거액의 비자금으로 정관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과 함께 박연차 게이트 리스트가 하나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광재 의원이 구속된 데 이어 여야 정치인들과 전직 청와대 수석, 검찰과 경찰 간부 등도 소환됐습니다.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박 회장의 돈을 받은 혐의로 추북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기업인인 천신일 세종나무 여행 회장 등 현 정권 인사들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박연차 게이트의 마지막 종착지는 노 전 대통령.
박 회장에게서 아들 건호 씨의 주택 구입 명목으로 100만 달러, 조카 사위 연초로 씨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500만 달러 등을 받았다는 혐의로 결국 소환됐습니다. 신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다음에 하시오. 검찰 수사에 소환 있으십니까? 다음에 합시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던 이인규 중수부장의 예고대로 4월의 마지막 날 검찰에 소환된 노 전 대통령. 5월은 더 잔인한 달이 됐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네, 이렇게 조사를 받던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이와 관련한 검찰 수사도 종료됐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료됐습니다. 수사팀은 오늘 임채진 검찰총장 주재로 열린 긴급 간부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 관련 모든 수사를 종결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박연차 회장 돈 640만 달러의 최종 종착지를 노 전 대통령으로 보고 끈질기게 수사해온 지 5달여 만입니다. 당초 권양숙 여사나 아들 건호 씨, 딸 정연 씨 등은 참고인 신분이었고 검찰이 핵심 피의자로 겨냥했던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더 이상의 수사는 무의미해졌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일종의 불기소 처분인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국가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이나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유족이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천신일 회장에 대한 수사와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천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는 물론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줄 소환도 당분간 미뤄지게 됐습니다. 수사 종료는 노 전 대통령에 한정된 것이지만 이번 검찰 수사의 핵심이었다는 점에서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남은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그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진행되면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며 자신의 심경을 피력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생전에 올린 글들을 모아봤습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이 검찰에 체포된 지난달 7일 국민을 상대로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글쓰기가 시작됐습니다. 박연차 회장과의 동거래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노 전 대통령은 이날 문제의 돈은 자신의 집,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가 부탁해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집이라고 하면 그 집사람 아내를 저희 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경상도에서는. 이어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과 검찰이 의심하는 프레임이 같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반박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이미 기정사실로 보도가 돼 해명과 방어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에 맞은 것이라며 측근들에 대한 미안함을 피력하기도 했고 자신의 집은 감옥이라며 자신의 집 안뜰을 돌려달라며 취재 경쟁에 나선 언론에 호소도 했습니다. 그러던 노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정상문 전 비서관의 구속이 결정되자 자신을 버려달라는 글을 올렸고 일주일여 뒤 검찰에 불려나왔습니다. 왜 국민께 검토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새벽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고 시작한 글은 그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인권 변호사로 정치권에 입문해 반전을 거듭하며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랐던 노무현 전 대통령. 그의 삶을 임세흠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평범치 않은 변호사였습니다. 87년 6월 항쟁에 앞장섰고 3자 개입으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그들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얼마나 재산이 불었으니 이제 우리하고 한번 같이 잘 살아보자. 이렇게 가슴을 들어놓고 얘기한 게 있습니까? 12.12의 두역을 누른 정계인문, 그리고 명패를 던져버린 50 청문회를 거쳐 스타로 떠올랐지만 3당 합당을 거부하면서 그의 고난은 시작됐습니다. 지역 정치 구도가 이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와 역사는 일부도 앞으로 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총선과 부산시장 낙선, 간신히 98년 서울에서 당선됐지만 그는 2000년 민주당 후보로 부산에 도전했고 다시 떨어졌습니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깨끗하고 정직한 도덕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주의의 벽에 맞선 그의 자기 희생적 도전은
바보 노무현이라는 애칭을 만들어냈고 2002년 이른바 노풍의 정치적 자산이 됐습니다. 하지만 5년간의 정치 실험은 쉽지 않았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엇갈린 평가 속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과 사람으로 편안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야, 기분 좋다! 퇴임 뒤 더 이상은 특별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의 삶은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모습으로 후대의 평가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KBS 뉴스 임세영입니다. 기득권과 권위주의를 거부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하지만 그 개혁의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조성원 기자가 참여정부 5년을 돌아봤습니다. 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검찰과 국정원 같은 권력기관의 제자리 찾기를 끈질기게 시도했고 부작용도 있었지만 결국은 끝까지 밀어붙여 탈권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금권 정치와 정경유착은 과거에 비해 크게 해소됐고 지역균형 발전 사업도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여야 관계 악화로 탄핵 사태와 같은 극한 대치를 불러왔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습니까?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함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남북관계는 2차 남북정상회담 등 대북 화해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평화와 공동번영, 화해 협력 문제에 이르기까지 유익하고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라크 파병, 한미 FTA 추진 등 한미동맹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 같은 자주적 태도도 분명히 했습니다. 경제 분야 평가는 엇갈립니다. 주가지수는 뚜렷한 상승을 보였고 성장 둔화 우려에도 인위적인 부양책은 쓰지 않았습니다. 복지 예산을 5년간 8% 늘렸지만 양극화는 심화됐고 부동산 투기 억제는 반발을 불렀습니다. 정치 세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의욕과는 달리 현실은 그런 의욕에 따라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 5년은 앞뒤 정권들의 공과와 비교되며 끊임없이 재평가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노 전 대통령이 투신한 곳은 오래전부터 자주 찾았던 곳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떠올리고 사법고시를 준비하며 시름을 달래던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새벽 봉화산을 올랐던 노 전 대통령이 갑자기 부엉이 바위에서 30m 아래로 투신한 자리입니다. 봉화산 정상은 해발 130m 정도로 높지 않은 산이지만 곳곳에 큰 바위와 가파른 절벽이 있습니다. 투신 장소는 노 전 대통령에게는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어린 시절부터 자주 찾던 봉화사 인근 등산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봉화산의 정토원이라는 남자는 모친이 자주 찾아 노 전 대통령 형제를 위해 기도를 했던 곳입니다. 또 노 전 대통령 자신도 이곳에서 독학으로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법관의 웅지를 키웠습니다. 고향으로 되돌아와서도 봉화산을 생태숲으로 가꾸면서 평범한 농민이 되길 희망했던 노 전 대통령의 꿈이 좌절된 것에 참배객들도 안타까워합니다. 다음 퇴임 후에 내가 이 산을 어떻게 좀 더 아름답게 가고 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있었어요. 십리길을 오가며 채소를 팔아 노 전 대통령 형제를 키워낸 모친에 대한 추억과 농사를 지으면서 법관의 꿈을 키울 때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봉화산. 노 전 대통령은 이곳에서 자신의 마지막 운명을 선택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